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어제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과 민간 사업자 등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인데요.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정모 씨 남욱 변호사 7억 4천만 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들어갔고 이것이 대선 자금 캠프로 들어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입니다. 자, 근데 우선 체포 형식이라는 게 좀 눈에 띕니다. 보통은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고 뭐 체포 이렇게 가는데 소환 조사 없이 바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물론 뭐 체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소환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김용 부원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체포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이 약간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글쎄요. 김대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던 유동규 씨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네. 뭔가 새로운 진술을 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 보면 이 새로운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에 네. 예를 들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검찰이 또 우려했을 법한 부분은 이미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연루돼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네.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유동규 씨 본인도 교도소 안에서 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검찰은 신병 확보와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이 두 측면에서 긴급하게 체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김용 부원장은 본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개인의 주장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예. 이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이 김용이라는 분이 사실은 애초에 시의원을 하기 전부터 이 성남 일대에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일종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예. 이런 추진 연합회 같은 걸 운영을 했던 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사업과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시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얽히고 설켰다 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본인들 스스로도 의형제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20년, 2년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대장동 사건과 연루돼 있는 유동규 또 이 김용 이런 분들이 스스로를 의형제라고 불렀다고 할 정도로 예. 가까웠고 성남시의회 시의원은 사실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인허가의 최종 결재 또 통과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본다면 그러면 두 사람 간에 돈 거래, 금전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검찰의 어떤 혐의 이거는 상당 부분 입증할 만한 부분들이 좀 확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이번 사건이 지금 대선 자금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뭐 누구라도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저는 만약에 이것이 대선 자금 수사까지 간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긴급 체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압수수색 진행. 어떻게 보면 뭐 교과서적인 스텝을 밟는 거 이거는 뭐 지금 민주당 쪽으로부터 책을 안 잡히겠다, 꼬투리를 안 잡히겠다, 정석대로 가겠다, 뭐 이렇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글쎄요, 뭐 자택만 압수수색한 게 아닌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막았습니다. 당사에 모여서 검찰에 대체했죠. 일단 검찰이 뺐는데요. 자, 박주민 의원은 당사에 3번 그것도 잠깐 회의만 하러 온 김용 부원장을 수사하기 위해서 민주당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게 말이 되느냐. 뭐 3번 와가지고 잠깐 뭐 컴퓨터를 썼다는데 흔적이나 어떤 내용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일부러 저렇게 한 것이 아니냐. 저렇게 박주민 의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일견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제의 민주당사 앞에서의 압수수색 그 논란이죠. 이거는 대선 자금 수사 선포식의 어떤 세러머니 아니냐. 출정식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우리가 대장동이 지난 대선에서 핫 이슈가 됐던 이유는 천문학적인 금액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이거 뒤에 뒷배가 누구냐에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검찰의 칼이 간 것이 50억 클럽이었습니다. 50억 클럽은 소위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논란에 도와주신 분들에게 50억을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어떤 의혹의 핵심이죠. 예. 자, 그런데 아니 전직 고위직 판검사들에게 50억 준다고 그랬는데 대선 후보에게 대선 자금 주는데 8억 줬다? 과연 이게 과연 급수가 맞느냐? 네.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와 대선 자금의 어떤 국민들이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줬을 때는 뭔가 뒤에 뒷배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을 거라고 누구나 기대했는데 그렇죠. 누구는 50억 주고 누구는 8억 줬는데 8억 준 사람이 대선 후보야.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대선 자금 맞을까?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대선 자금의 수사를 하려면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던가? 네. 아니면 증거인멸의 결정적인 어떤 이게 지금 민주당 당사에 있어. 이거 예. 잡아오지 않으면은 이거 지금 증거인멸될 거야. 이런 긴급성이 있어야 야당 당사를 갖다가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박주민 의원 말처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3번 출근하실 그것도 자기 개인 사무실도 아니고 네. 10명이 같이 쓰는 컴퓨터 세대 몇 개 놓고 같이 쓰는 사무실이에요. 그거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나온 것은 결국은 우리는 증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수사를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수사의 세레머니 네. 이런 것 성격이 짙은 거지 진짜로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온 거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뭘 증거에-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뭐 찾으러 네. 온 게 왔다기보다 예. 이게 도대체 이게 수사의 내용에 맞는 급수도 아니고 수사가 어느 정도의 그 자료도 확인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꼭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보여주기 수사 뭔가 선포식의 의미를 담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건 뭐 제가 굳이 반박을 하려고 하는 건 네네. 아닌데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내가 어느 곳에 이 사람이 거처하는 곳, 이 사람의 직장, 이건 사실 기본입니다. ABC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하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예. 신청을 할 때 당연히 거처와 동시에 이 사람이 현직에 있는 현 직장은 반드시 넣습니다. 네. 넣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뭐 필요성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일종의 쇼윙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근 기간이 작았고 워낙 또 뭐 출근할 횟수가 적다고 하니까. 예. 근데 과거에도 그거는- 뭐 그냥 가서 빈 박스 들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검찰이 그렇게 ABC대로 하기 때문에 예. 사실 거기에 나와 적시되어 있는 그대로 저는 집행을 했다라고 네, 보는데 네. 실제로 가면 별건 없겠죠. 네. 근데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게 형식적인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러 온 부부장 검사가 막아서는 현직 의원들한테 호통을 쳤습니다. 검사가 정의의 편에서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정의고 지금은 이거 뭔가 그 소위 야당 탄압이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10시간 넘게 대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그냥 형식적인 그런 압수수색입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 앞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어떤 행동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네. 요즘은 이제 사실은 압수수색 가도요. 압수수색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사라고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민주당 상임부원장으로 자기 자리가 있고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자기 공간에 있는 서류 일부에 대한 적시를 한 상태에서 압수수색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여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나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빈 박스를 들고 나올 텐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이 정치적으로 과도한 액션이다. 쇼윙이다. 네. 검찰이 그 앞잡이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어필하는 것이고 예. 검찰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에 ABC에서 거쳐 직장 넣고 끼워서 넣은 것에 대해서 네네.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집행의 측면이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서 벌어지는 해프닝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게 민주연구원이 민주 당사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떨어져 있었다면 이렇게 또 논란이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어쨌든 김용 부원장이 체포가 됐죠.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의원들과 검찰이 대치를 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은 석방이 됐습니다. 구속기한 만료 때문인데 사실은 굳이 석방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이걸
고지고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최근 들어 검찰이 유동규를 불러 회유, 협박을 했다는 정황들이 국감을 통해 드러났고 20일 유동규 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이었다. 이런 얘기,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뭐 흘러나왔다라는 이야기들도 흉흉히 들려왔고, 하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인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동규와 어떤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검찰이. 뭐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죄는 인정하되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뭐 혐의에 관련된 것들을 소위 다 불고 형량은 좀 감경받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회유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측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대장동 3인방, 네. 핵심 인물, 이분들이 지금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판도 없이 구속기한이 만료됐다라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제대로 쉽게 얘기하면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주변 인물들에까지 수사가 제대로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예. 이제 막 체포영장 발의되고 있는데, 그런데 핵심 3인방 뭐 본인은 이재명 대표는 측근 아니라고 그랬지만 네. 국민 누구나 다 측근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이 재판도 없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검찰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뭔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했거나 뭔가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기 석방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뭐 예측하는 거는 뭐 상식적인 뭐 예측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기간 동안 많이 지쳤을 것 같고 검찰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이 관측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 좀 작동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감옥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네. 언론 보도도 예. 있었다고 아까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재명 지금 현재 당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당선이 됐다면 네. 유동규 씨는 본인이 1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막상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유동규를 챙기지 않지 않습니까? 또 챙길 수도 없죠. 네. 자,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유동규 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유동규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온 상황이고, 유동규 씨는 본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쌍방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맞은 거 아닌가, 교집합이 일종의 생긴 거 아닌가,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유동규 씨의 새로운 진술이 추가적인 어떤 범죄로 결론 난다면 이거는 기소가 더 이루어질 추가 수밖에, 기소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예, 없죠. 예. 다만 그렇게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유동규 씨는 법원에서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에 대한 회유 협박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시대에 유동규 씨를 어떻게 믿고 검찰이 회유 협박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대단히 큰 도박입니다. 그건 예. 쉽지 않을 거고, 예. 더군다나 그럼 지금 유동규 씨가 출소했는데 역으로 바꿔놓고 네네. 출소한 이후에 유동규 씨가 말을 또 바꿨다. 네. 그러면 그때는 민주당이 회유 협박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건 너무 과도하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민주당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일부는 관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전 그래서 정치 대선 자금 수사로까지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네. 이거는 사실은 지금처럼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검찰과 싸우는 모습, 현 정권과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의 내분이 생길 소지가 네. 조금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재명 당대표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 당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야당 탄압의 국력을 소진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한 사람들의 비리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대표 대선 자금 또 민주당의 대선 자금으로 수사의 칼끝이 옮겨가는 것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도 많은 압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재명 당대표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자, 이미 이 예고된 수렁에 민주당이 빠져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사실은 당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컸었고요. 민주당 30의원의 조언을 듣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뿐만 아니라 정진상, 김현지, 뭐 사실은 중앙정치에서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이른바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는 일부가 관망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 리스크를 해소할 때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저는 당내에서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과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심으로 검찰이 화살을 당기고 관역을 당기고 있습니다만 예. 이거는 대선 자금으로 간다고 하면 민주당 전체로 이 어떤 검찰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현재 현 정권과 팽팽하게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왔는데 이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연루됐고 당대표의 측근 그리고 심지어는 대선 자금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민주당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움츠러들면서 수세적인 입장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다시 사실은 민주당이 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발언 몇 가지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는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다.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 기자가 그렇다면 김용의 금전 거래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거기엔 답을 안 했습니다. 김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면서도 그렇다면 금전 거래가 사실이 아니냐? 그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는데 박찬환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즉답하기는 조심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는 답을 못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동안에도 이제 말 때문에 예. 꼬투리 잡힌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유동규 씨에 대해서 측근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예. 이제 스스로 발목을 잡는 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조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향후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까지 가는 게 사실상 이미 예측된 일이고 기정사실화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결국은 증거 그다음에 여론 요것에 의해서 향후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은 뭐 진인사 대천명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번 일에 야당 탄압을 위한 기획서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용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 직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초반에 나온 얘기는 그동안 나온 얘기와 거의 비슷하죠. 언론을 통해서만 챙겨본다. 그리고 바빠서 그런 걸 일일이 챙길 수가 좀 없고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 선을 긋는 한편 지난 2020년 4월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된 검찰이 채널A 본사를 2박 3일 동안 압수수색했던 그 일을 소환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저 말에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박찬원 교수님. 글쎄요. 과거의 일, 그때 이랬으니까 이것도 정당하다. 이런 식의 논법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좀 지지율 하락도 있었고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유사한 지금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전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예. 증거가 있으면 처벌받을 거고 네.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겠죠.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1막이 이제 끝나고 네. 2막이 시작되는 알림 아니냐 예.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보통 정권 초반에 1막에서 승부를 보이는 거는 인사 그리고 국정의 어떤 아젠다, 방향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주는데 네. 대부분은 그 1막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1막이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 인사 또 외교 논란 여러 가지 문제로 1막이 이렇게 썩 성공적이지 못했죠. 네. 그래서 낮은 지지율에 휩싸여 있었고 이대로는 총선 못 치른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 이제 예. 2막이 시작됐는데 국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1막 때 그 낮은 지지율에 한탄을 보내던 여당이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쳤어요. 여권이 지금 최근에 1, 2주일 사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그 감사원의 조사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 요 두 개로 국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의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이 시작됐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관건은 저는 증거와 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그리고 그런 파장을 낳느냐.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게 국정 동력을 확보해주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네네. 자칫 그 증거에 급이 맞지 않는다면 예.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네. 좀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예. 이제 결과물을 보여줄 때라고 봅니다. 예,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렇다면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건 아니건과는 상관없이 국민들은 납득하고 수긍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무리수를 두는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공무집행의 의도적인 방해, 민주당 행위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박근혜의 적폐 청산 땐 결백하면 당당하게 문 열고 소명하라고 하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역시 내로남불이란 얘기인데요. 글쎄요. 당정 모두 반박을 한 건 좋은데 자꾸 과거 얘기, 옛 이야기를 소환하는 건 글쎄요. 어떨까.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본질 또는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당정의 저런 거 전략 미스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뭐 이게 공격을 하려면 공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늘 공격이 오히려 좀 실수나 실책으로 실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가 검찰의 이 야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저렇게 했을 때 과거 지사까지 꺼내서 얘기했을 때 최소한 이 사안으로 인해서 보수층 결집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이반 정도는 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복선을 깔고 얘기하는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떤 여기에 뭔가를 가세해서 공격을 더 퍼붓기보다는 사실 더 우리가 주안점을 좀 둬야 될 부분은 과연 이재명 당대표에게까지 검찰의 수사가 미칠 것인가.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안과 초반에 임했던 자세에서 얼마나 이탈을 할 것인가. 말과 발언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에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동규에 의해서 파생된 이 새로운 어떤 진술이 기존의 김만배라든가 남욱이라든가 대장동의 핵심 인물들의 심리적 변화, 동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 예. 그리고
검찰의 수사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뭐 아니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여전히 검찰이 과연 제대로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을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했던 소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전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 지켜봐야 되겠습니다.